구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동우 대표님이 키워드 선정해 주시죠. 저는 가장 아팠을 2차 전지 성장통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업종 시가총액이 50조 원 가까이 증발했죠. 여기에 또 지난해 테마주 광풍으로 실적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도 받기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전반적으로 녹록지는 않네요. 네, 힘든 상황입니다. 고속 성장을 하던 2차 전지가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불안 요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해소하지 못한다라면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고금리 지속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경기 불황 그리고 전기차 수요 시장이 중국과 유럽의 보조금 삭감 그리고 배터리 소재 가격의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급락을 하는 등의 요인으로 좀 풀이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캐즘 첨단 기술이나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사용한 이후에 어느 정도 과도기에 이르기 전까지의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걸 캐즘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그 캐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체나 후퇴하는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반기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경선에 나올 트럼프가 향후 예정된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산 넘어 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가 성장통을 끝내고 랠리를 재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지금 2차 전지주 비중 확대 기회일지, 비중 축소 기회일지 내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지금 보니까 만장일치로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는데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2차 전지는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관망세 내지는 비중 축소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가 작년에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후로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니 해도 이제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 업종이 실적 악화가 된 이유는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의 감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동급에서 차량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으로 이 수요를 충당할 수가 있었는데요. 각국에서 보조금을 축소 내지는 폐지했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가형 전기차들이 양산되는 시기,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내연차와 경쟁이 가능한 시기가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허해남 대표님도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신규 접근도 보수적일까요? 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드리면 이제 보유분들은 조금 더 고생하시면서 이제 홀딩을 하시고 역시 그 기회비용 차원에서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의 추세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코프로의 주봉을 보시면 작년 하반기 동안 그 60만 원부터 70만 원의 박스권을 좀 유지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반복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1월 코스피가 2,500선을 이탈하면서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습니다. 이 하단을 이탈한 그 구간은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뭐 추가 악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국내 증시의 추가 급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회복하는 이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줄 텐데 이번 주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얼른 그 75만 원에서 이제 80만 원 정도를 이제 회복을 해야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시 살려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모든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건 아니죠.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주 주가가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 장세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는데 혹시 차별화된 흐름이 기대되는 2차 전지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차 전지주. 주도주만 좀 골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낙폭과대된 종목 중에서 오늘 에코프로의 급등이 이제 5대1 그 액면 분할 때문에 네.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걸 줄일 거냐 말 거냐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버티시고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비중 축소를 좀 했다가 다음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틀 동안 급등이 여러분들에게 모처럼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또 너무 높은 가격에 잡아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시간적인 소모가 필요할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있어요. 2배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영업 실적을 내고 있고 신고가에다가 눌림목 조정 이후에 상승을 시도를 하려는 모습인데 이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거고
2차전지 소재에다가 로봇까지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에 AI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2차전지들 폭락할 때 안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포스코 DX의 기관이나 연기금들의 수급이 너무 좋아요. 11월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안 빼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굉장히 유효하겠죠.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들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실적의 밑바탕에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충분히 한번 점프업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김태훈 대표님이 키워드 선정해 주시죠. 네, 저는 자동차 질주를 선택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섹터 내 대장주들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주가가 1월 말부터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삼성전자, 우선주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태훈 대표님 또 방송을 통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잖아요. 네, 지난 연말부터 자동차 업종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요. 제가 자동차 업종을 강조드렸던 이유는 실적이 꺾이지 않고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저평가, 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PBR 1 미만으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었고요. 최근에 현대차가 인도에서 새롭게 상장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업 가치는 한 40조 이상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호재가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무디스가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 등급을 A3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교포제들이 즐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 자동차주 현대차 그룹의 질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네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엑셀, 만장일치로 자동차 주가가 가속 페달을 밟고 달릴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허인남 대표님. 네, 저 PBR 관련주 중에서 이제 이익 모멘텀을 네. 가장 강하게 확보하고 있는 그 자동차 섹터를 가장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PBR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ROE가 극대화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자본분의 순이익인 ROE가 극대화되려면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마진이 높거나 그러니까 순수익률입니다. 두 번째가 총 자산 회전율, 즉 박리담회를 통한 그 높은 사업 구조.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주주 환원을 통해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 경우 이 ROE가 극대가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 영업 활동을 통한 이런 그 현금 흐름이 견조한 섹터인데 역시 자동차 섹터와 이제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에서는 역시 그 현대차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좀 신규 매수를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좀 눌림목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22만 원 전후 아래까지 좀 내려오면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용구 대표님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나 보네요. 네, 허 대표님 얘기한 대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 발표 이후 모두들 소원이었던 고점 돌파에 성공을 했어요. 네. 기아는 9만 원을 돌파했고 현대차는 21만 5천 원인데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는 길목이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종목들을 따라 사느냐 마느냐는 그 절대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따라 살라니 좀 높은 것 같고 또 안 따라 사자니 계속 갈 것 같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분할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높다 생각하면 조금만 매수를 해놓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눌림목 조정을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사이에서 좀 분할해서 모아놓으시면 분명히 이번 상승은 매물 부담이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점, 대세 상승 추세의 흐름이 더 이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 기아 이런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4848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키워드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에는 투자 전략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분이 뽑아주신 2024년 레벨업 카드 만나볼까요?
투트랙 전략 치고 빠지고 투트랙 전략 게임 체인저 AI. 허인남 대표님 올해 AI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냥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 되겠는데 네. 글로벌 트렌드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1월 지수가 급락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800선을 이탈하면서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또 AI 소프트웨어가 같이 조정을 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그 PBR 관련 그 밸류업 프로젝트로 인해서 좀 수급적인 변동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PBR 관련주는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이상은 낙폭 과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는 그 태생적인 한계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지난주에 4조 이상 정도 저 PBR 관련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주와 가치주 사이에 순환매는 좀 더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쪽이 아닌 좀 눌림목을 주는 쪽은 특히 이제 AI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는 이제 다시 상승 추세의 각도를 키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김태훈 대표님은 투트랙 전략 필요하다라는 공통된 의견 주셨는데 이동우 대표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역상생을 이용한 이제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였는데요. 한쪽은 한 트랙은 이제 반도체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성장성으로 가는 부분들을 한 트랙으로 두시고요. 나머지 트랙은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 PBR주 찾기에 계속되는 매수세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포트에 설정해 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네, 저는 강세장이 유지되는 와중에 올해 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 두세 차례 정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지수가 조금 울퉁불퉁한 구간을 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강세장에서는 일단 실적주와 가치주를 중장기로 꾸준히 보유하셔서 수익을 최대한 늘리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전후로 시장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변곡점이 나올 때는 그 당시에 수급이 많이 몰리는 테마주를 적절히 매매하시면서 보완해 나가시는 투트랙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용구 대표님은 치고 빠지는 전략 항상 그동안 강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투트랙은 기본으로 깔고 네. 가는 거고 치고 빠지고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번 반도체주들을 봤을 때도 급등과 급락이 오가죠.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는 항상 치고 빠지고 하시는 전략은 좋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생주들이 있어요. 100% 이상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매수하면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적정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는 100% 수익률을 나올 때까지는 밀고 가는 그런 저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투트랙 전략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셔서 필승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전망은 물론 업황에 관한 이야기 나눴다면 이제 종목으로 좀 더 압축해봐야겠죠.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이어집니다.